복대리 6번 대리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1번 임의대리는 원칙 복인권 없다. 임의대리는 복인권 없죠. 신뢰관계 때문에. 5. 2번 맨 마지막에 5 동그라미 치세요.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갑대리인이지.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거기 사선 확 그어버려요. 본인을 대리한다. 틀린 것. 정답.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외우라고 했어요. X. 정답. 3번. 대리인이 다수네요. 원칙.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중심 잡아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각자 대리가 앞으로 원칙. 훈련해요. 계속. 각자 대리가 원칙. 맞네요.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네요.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범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고 단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의리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 없이 이놈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처음 들어봤어. 처음. 자 우리가 공부한 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있을 때 본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이것만 우리 공부했지. 이거 처음 등장 29회 때 처음 등장했어요. 항상 모든 우리 기출지문은 처음 등장하는 놈이 항상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이 문제 맞히는데 왜? 나는 2번에서 체크하고 읽어볼 일이 없어. 5번을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절대 읽어보잖아요. 답만 가다 채점하지. 시험 보고 합격에 도망가면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것만 죽으라고 하시라고. 자 5번 제한능력자 대리인. 자 미성년자 5살짜리예요 5살짜리 제한능력자 될 수 있죠. 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따라서 미성년자 5살짜리는 지 부모 동의 없이 아이스크림에 바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부모도 취소 못하고요. 본인도 취소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유예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법정 대리 나오든 본인이 나오든 결론은 똑같아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정리. 임의대리인 신뢰관계 때문에 원칙 복인권 없다. 하지만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 3번 대리인이 여러 명 각자 대리가 원칙. 이렇게 이제 복습하시는 거예요. 너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보존행위 할 수도 있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제한력 절대 취소 못한다. 7번 복대리 틀린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지. 그러면 5 하는 거예요. 2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자 중심 잡아야 돼요. 임의대리인이 승낙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어. 본인에게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 없다. 아니지. 사고치면 책임져야지. 무조건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 지는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다로 끝나야지. 있다로. 틀린 거 정답. 나 정확히 이걸 이해하고 훈련해놨다면 곤란할 수 있어요.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일단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어야 돼. 민법은. 정리 들어가야 돼.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어. 그런데 그 후 대리인이 사망했어. 대리인이 사망했다고 대리권 소멸 빨리 떠올리고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하면 어미가 죽었으니까 복대리권도 새끼도 죽어야지. 복대리권도 소멸.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어허 대리인이 사망했어. 대리인이 사망 또는 이 자리에 성년후견 개시 이 자리에 파산 셋 중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대리권 소멸했구나. 대리권이 소멸하면 새끼인 복대리권도 소멸, 의존성, 종속성. 맞는 지문.
다음에는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사망자리에 성년후견계시 넣어요. 지금 30회죠? 올해 나올 수도 있어. 사망자리에 같은 놈 안 넣어. 성년후견계시 또는 파산 둘 중 하나 넣어. 그럼 빨리 제가 푼 대로 대리인이 사망 또는 성년후견계시 또는 파산이 들어가면 빨리 머릿속으로 대리권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맞는 지문.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표현대리 나오면 다 돼요. 다 돼요. 성립 안 되는 놈 딱 두 놈. 표현대리 행위가 무효인 경우, 대리인으로 안 판 경우, 이 두 군데만 성립할 수 없다, 적용될 수 없다, 준용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긍정으로 끝나요.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규정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니까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복대리권이 표현대리 나오면 무조건 긍정이야. 있다로 끝나요. 이런 걸 훈련하는 거, 훈련. 5번.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법정대리인,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동네예요. 법정대리인, 아니요, 그거 아니요.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 보행권 없지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그 언제든지 네 글자 대신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응용지문이에요. 응용지문. 즉 2번에서 도망가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5번과 같은 낯선 지문을 만나요. 응용지문. 법정대리인 아버지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을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말이에요. 자, 법정대리인이 아들놈 승낙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승낙이란 말은 넣을 수가 없고 부득이한 사유 없더라도 언제든지 그 말이 숨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법정대리인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을 때 복습하실 때는 일단 읽어야 돼요. 민법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아하.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 말인가 보군. 이런 게 이해예요. 이해. 응용지문. 자, 정리.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그렇지.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했겠죠. 자, 선임했어. 적법한 선임이죠. 사고 쳤어. 본인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지는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사망, 성년후견계시 파산했네요. 대리권 소멸, 새끼도 소멸. 복대리권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 나오면 적용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오케이. 8번. 32회 작년 거예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 자, 을의 동그라미. 이후 갑이 을한테 줬으니까 전형적인 갑을이에요.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 아하, 병의 동그라미하고 복대리인 밑줄. 그럼 을은 대리인이고 병은 복대리인이네. 자, 복대리인 병은 본인 갑을 대리해서 이 토지를 매도했네요. 자, 옳은 것은, 자, 옳은. 그러면 사람이 세 놈입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고 을이 병한테 다시 복대리인 선임. 그럼 병은 복대리인이고 을은 그냥 대리인이죠. 갑을병 이렇게 그려놓고 을은 대리인, 병은 복대리인으로 읽어야 돼요. 그림 그려도 되고 갑을병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을 대리권 밑줄에 놓고 병 복대리인 이렇게 해서 하시든지 그건 본인 자유예요. 자, 1번 병 복대리인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복대리인 병은 본인 갑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이건 맞아. 근데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지위로 읽어요. 지위.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죠. 을의 사선 긋는 거예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죠. X 하나 날렸고 2번. 이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꼭 대리인이 할 필요가 없다면 수권행위에
복대린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자,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작년 30회 볼 때 이거 어려운 거였어요. 왜? 아마 30년 첫 기출인가 그럴 거예요. 물음표. 3번. 대리인이 의리 본인 승낙 얻어서 복대린 선임했네요. 가능하죠? 승낙이니까. 자,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 대리인은 복대린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 책임이 있다로 끝나야 돼요. 무조건. X 없다에 사선고요. 이건 찾아내야 돼요. 2번은 물음표 하더라도 3번은 찾아내야 돼. 작년에 그렇게 시험 봐야 돼요. 2번은 물음표, 3번 날려야 돼. 공부했으면. 4번. 병을 적법하게 복대린 선임한 후 이 토지 매매 계약 전에 자, 본인이 사망했어. 본인이. 자, 복대리권, 병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처음부터 읽었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중심을 끄집어내야 돼. 본인이 사망했죠. 이걸 두 번째 읽을 때 여기만 뚫어지게 봐야 돼. 그럼 머릿속 정리해야 돼. 본인 사망, 병의 대리권은 복대리권이라 읽고 본인이 죽었으면 복대리권 소멸한다로 끝나야지. X 이렇게 날려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 소멸. X 않는다에 날려요. 사선. 자,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의리 병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 토지 매매에 대해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대리권이 소멸된 의리 복대리인 선임했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소멸 후 표현 대리요. 소멸 후 표현 대리.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했어. 복대리인 나오면 표현 대리가 적용되느냐 마느냐죠. 지금 복대리죠. 그러면 있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끝나야 돼? 129조 이딴 건 몰라도 돼요. 표현 대리만 보면 돼. 표현 대리 복대리권 나왔죠. 지금 복대리니까. 그건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야 돼. 무조건. 복대리권은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없다로 끝나는 지문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는. 129조로 성립하든 권한을 넘으면 126조로 성립하든 어찌됐든 복대리권은 다 성립해요. 표현대리. 그래서 지금 표현대리가 훈련이 안 돼서 5번 지문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면 2번 빼놓고는 1번 제낄 수 있어요. 본인의 대리인. 첼로 쉽지. 3번 이것도 쉬워. 공부하면 선임 감독 책임이 있지. 4번은 해야지. 본인이 죽었으면 복대리권 소멸이지. 문제는 5번이 지금 어려워도 이것도 훈련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거든. 무효, 대리인 안 빠져 이거 외에는 다 이따로 끝난다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5번도 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이 몰랐어도 2번의 정답 작년에 이렇게 시험 봐야 돼. 이렇게. 자, 이 문제는 난이도 상이에요. 난이도 상. 난이도가 80점 넘어가요. 진짜. 왜? 2번이 우리 기출이 아니야. 그동안 잘 공부 안 해요, 이거. 안 나온 판례니까. 그러면 2번을 처음 낼 때 기출을 정답 주문으로 바꿔버렸죠, 옳은 거. 이걸 알고 풀한 문제가 아니요. 1번, 2번, 4번, 아니 1, 3, 4, 5가 공부한 사람은 탈락시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찍으란 거예요. 그래도 난이도 상이에요. 8점 넘어요, 난이도. 그래서 작년에 앞부분 총칙 10문제가 어려웠어요. 5문제가. 진짜예요. 그래서 작년에 민법 보실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 10문제 난이도 상을 한 3문제 바꿔버렸거든. 나중에 다행히 물권법 가니까 공부하는데 막 보여. 물권법이 쉬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민법 점수가 물권법, 계약부 이쪽으로 딴 거 총칙은 박살났어요. 박살났다기보다도 엄청 어렵게 느꼈어요. 느낌이. 한 3문제 정도는 진짜 어려워. 그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 잡고 하나씩 탈락시켜요. 1번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시킬 수 있어. 5번이 살짝 어렵죠. 왜? 또 129조가 뭐야? 여기서 멘붕에 빠져. 보지 마. 아무 의미 없어. 190. 그냥 표현대리. 그래서 아니야. 복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답 2번. 자, 2번 봅니다. 수권행위에 꼭 대리인 의리 처리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라면 수권행위에 복대리인 하세요라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대부분이 봐요. 그래서 찍어버릴 때도 그냥 묵시적 승낙이 있죠. 우리 할 때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걸로 찍어버려도 돼. 만약 찍을 때
근데 찍을 필요가 없어. 1번, 3번, 4번, 5번이 다 사선 그어버릴 수 있어요. 공부가 된 사람은. 그래서 2번. 자, 이제 판례 등장했으니까 또 나와요. 그래서 기출 때문에 이제 공부해야 돼, 이제는. 자, 협의문건들이 9번. 대리권 없는 자가 밑줄. 대리에서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동네가 무권대리 동네 이제. 동네를 빨리 파게 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자, 무권대리 동네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추인하지 않냐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자, 지금 무권대리죠. 본인이 추인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 법조문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2번. 상대방은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답점해 줄 걸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했던 발 확인하시고 장난 안 쳤네.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세 군데를 확인하라 했어. 본인에게 연락 없죠? 거절. 아하, 장난 안 쳤어. 그럼 넘어가야지. 3번. 3번. 무권대리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안 경우 알았다. 악의로 읽으시고 악의. 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잠깐. 동네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병은 계약 당시 이놈한테 대리권 없다면서 알아요.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상대방이 생략되어 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 왜? 문제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해주려면 대리권 없는 놈한테 무권대리 이렇게 좀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좀 생략해버렸어. 출제위원이. 그러면 탈탁까지 알아먹어야 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면 이건 동네가 어디예요? 무권대리에서 동네가 어디야? 이 지문이 속한 동네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 동네예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동네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어 알았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제가 요라겠죠.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선의무과실 반대 엎어요. R. 그중 첫 번째 R이네. 따라서 선임과실이 아닌 RR은 책임 물을 수 없다. 자, 이게 좀 어려워. 물음표 하셔야 돼. 실제 풀 때는 물음표 하셔도 된다는 얘기요. 저같이 공부 완전히 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어려워. 어려운 지문이 있고 그래도 쉬운 지문이 있고 어려운 거요. 바로 캐치할 사람 많지 않아요. 공부가 완전히 된 사람만 캐치. 그럼 물음표 들어가.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중심 잡아요. 무권대리 본인 추인이죠. 소급 유효 맞아. 제3자 권리 해야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겠어요. 이건 해결해야지. 소급 유효 죽어라 개오라 했으니까. 그 다음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이거 한 번 나왔다고 했어요. 이때 나와서 한 번 27회 때. 흘러가요. 맞아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5번.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이 계약 철회할 수 없다. 자, 상대방이 악이죠. 중심 잡아. 악의 의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철회는 선이만 절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없다. 외워요. 그러면 3번이 살짝 어려운 지문이고 공부가 됐다면 1번 맞아. 2번도 맞아. 4번도 법조문 맞아. 5번도 법조문 8번 나왔어요. 8번. 악의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악의자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지금 공부하셔요. 지금 막 외우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 중심 잡는 훈련을 하기 바래요. 외우는 건 천천히 외워도 돼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일단 한번 읽고 바로 OX가 판단되는 쉬운 지문이 있고 한 번 더 읽어서 중심을 꺼내야 될 지문이 민법은 많아요. 그 중심을 꺼내 훈련. 알았어? 중심 잡아. 상대방이 알았어? 악의자네? 처리할 수 없다. 맞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2번 읽을 때는 중심만 뽑아서 읽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적용을 시켜야 돼. 그래서 3번이 살짝 어렵더라도 1번, 2번, 4번, 5번이 공부한 사람은 맞다는 걸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으로 답 찍어버리면 돼. 자, 3번 공부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즉 의뢰 병에 대한 책임.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 병은 선의무가 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가 실일 것. 따라서 선의무가 실 반대. RR이라면 반대. 책임 물을 수 없다.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이 책임 내용이잖아요. 계약이행을 책임으로 읽어버려. 책임. 오케이. 그래서 알았다면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정답 3번. 10번. 대리권 없는 의리. 그러면 무권대리 동네고 무권대리는 의뢰 동그라미 빵. 항상 대리인의 동그라미 합니다. 유권대리든 무권대리든. 그러면 굳이 왼쪽에 가불병 안 그려도 돼요. 새는 안 그려도 돼요. 워낙 전형적인 사례라 그래요. 자, 무권대리인 의리. 갑을 대리해서 본인 갑 나왔죠? 병에게 매도. 그러면 갑을병 머릿속으로 그려질 거예요. 무권대리인 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틀린 것은 1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네요. 아, 돌아가셨구나 생각하시고. 무권대리인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했죠.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았겠죠. 하지만 무권대리인은 추인 거절할 수 없어. 신이치게 반해요. 안 도와준다겠어. 무권대리 동네에서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권대리는 이렇게 이놈이 주어가 되면 서술은 무조건 이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겠어. 추인 거절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등기 말소하세요 할 수도 없어요.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세요 할 수도 없다. 없다. 맞죠?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4번 나왔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2번.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중심 잡아요. 상대방 병이 본인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병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X. 당연히 돼야지. 병이. 그죠? 병도 되고 무권대리인 을도 되고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 병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아닌데 병 돼야 되는데 X.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민법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 생각. 3번. 본인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해야 그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자, 2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3번 같은 처음 만나는 지문을 만나요. 이때 처음 떴어. 우리 교재도 없어 이런 거. 어디서 유추해야 되느냐? 무효행위 추인을 가지고 그냥 맞는 걸로 찍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알고 추인해라.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라. 알고 추인 거기 있죠? 그걸 가지고 어디선가 느낌이 들어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추인은 항상 알고 추인해야지. 흘러가는 식으로 맞아요. 4번. 본인 갑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자, 무권대리인 추인했어요. 상대방 병이 추인이 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본인은 이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중심 잡아요.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사실을 몰랐대죠. 몰랐으니까 이놈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연결돼. 그래서 자꾸 읽어봐요. 자꾸 읽으면 금방 익숙해요. 5번. 만약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본인 갑이 무권대리인의 대리인데 추인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병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지문은 연락이 길지만 중심 뽑아내요.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제한능력자라면 자, 상대방 병이 무권대리한테 뭔가 책임을 묻는 거죠. 빨리 동네 파가셔야 돼. 무권대리 동네에서 상대방 병이 무권대리인 을에게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동네는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 동네예요. 따라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으로 읽어.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외우느라겠어요. 제한능력자 보호. 따라서 상대방 이놈한테 아무것도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문은 길어도 중간에 갑의 의뢰 대리행의 주인을 거절. 이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 잡어.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엎어. 상대방은 이놈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 나와요. 우리 기준은 반복되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지 팍팍 골라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출 지문을 계속 푸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요. 이 문제 풀어보고 자기 모의고사도 애들것도 봐보고 뭐 메가랜드도 봐보고 제발 그거 하지 마. 아무 도움 안 돼요. 나중에 진짜 그래. 방문각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 그것만 봐. 하나만 봐야지 나중에 보면요 자료가 너무 많아. 문제도 저것도 보고 그러지 마요. 아무 도움 안 돼. 괜히 고생만 하고 점수가 오히려 안 나와요. 왜?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한 놈을 10번 100번 봐요. 그래서 중심 잡는 훈련.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살짝살짝 틀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을 써요? 달달달달 하라고. 달달달달이 완전히 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 모든 문제는 우리 난이도 85점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달달달달이 안 되니까 막 헤매고 하는 거지. 어려운 문제 풀지 마세요. 제발.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무 영향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 난이도 85점 이상 있죠? 한 6문제. 그런 건 풀 이유가 없어. 시험 볼 때는 어차피 버려버릴 문제거든. 그래서 난이도 중하, 난이도 상초반 그것만 달달달도 이 시험은 60점, 80점까지 이상 없이 그렇게 해야 또 이상 없이 맞춰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변형이야. 모든 기출은 한두 개 흘러가는 건 나 상관없어. 다른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거 무시해도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만 해도 달달달달. 이것보다 더 포괄하는 게 프린트물이에요. 프린트물은 여기 양에 여기 기출에 2배가 더 있어요. 왜? 우리 기출이 이건 7년간이지만 우리가 30년 기출이잖아요. 프린트물을 그래서 달달달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프린트물 여기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걸 달달달한 모든 기출, 30년 기출 다 풀려. 난이도 85점까지. 믿어요. 믿어요. 그것만 달달달달 해봐. 자, 그래서 1번 단독상속 추행 거절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 당연히 상대방 되지. 이렇게 복습하시는 거예요. 알고 추행이나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자, 4번 아주 중요하죠. 무권 대령이 추행한 경우 상대방 병이 반드시 알아야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몰랐다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지. 제한능력자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무권대남 이건 책임동네야. 책임동네. 이렇게 계속 훈련하세요. 자, 넘깁니다. 11번 대리 틀린 것은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된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중심 뽑아요.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죠. 자, 표현대리 나왔죠.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개 중 하나 무효. 표현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 거기서 끝나버린다 하겠어. 본인 책임질 일이 없어요. 성립하지 않는다. 별 3개짜리죠. 5.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자, 한번 더 읽어요. 본인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 하면 안 되겠죠? 위반했죠. 하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말 되죠? 본인 허락 안 했는데 지가 샀어. 근데 잘 샀어. 괜찮은 가격으로. 그럼 나는 추인할 수 있겠죠.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유효하다. 자, 중심 잡아요. 무권대리를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를 했는데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를 했네. 자, 중심 잡아요. 상대방이 없네. 무권대리 일단 무효. 계약이든 단독이든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 문제는 이 무효가 유동적 무효냐, 추인 가능한, 추인 불가능한, 확정 무효냐요. 그런데 상대방 없기 때문에 본인 갑이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병이 없죠. 추인 불가능하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 무효로 끝나야지. 뭔 유효? 유효의 사성 그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 일단 무효. 그런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추인이 불가능하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추인이 불가능하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 유효가 아닌 무효야. 무효. 그래서 X예요. 틀린 거 정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아주 쉽지. 무권대는 바로 무효로 끝나야지. 그렇게 쉽게 처리해도 돼요. 지금 공부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을 뿐이요. 공부된 사람은 무권대인데 뭔 유효? X?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한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무건대로 했다. 그럼 상대방 병이 있으니까 추인이 가능하겠죠.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똑같은 지문이 2번 지문과 같이 등장할 수 있어요. 3번 지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건대로하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정답 나왔어요. 4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자, 동네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 지문은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어디 동네 지문이죠? 대리인이 자기 이익 나오고 배신했다, 배임적 의사표시 이런 게 나오면 대리권 남용 동네예요. 대리권 남용. 자, 봐봐요.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억을 갖고 튀었네. 횡령사건.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겠죠? 대리권 남용은 반드시 이 단어가 떠요. 자기 이익, 배임적 의사표시 또는 배신적 대리행위 이런 단어가 떠. 그럼 동네를 빨리 파악합니다. 대리권 남용이구나. 대리인이 지 대리권한을 남용했구나. 갖고 튀었구나. 그러면 이제 대리권 남용 동네 파악했으면 대리권 남용한 경우라도 원칙 본인에게 유효. 대리권 범위 내니까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자, 다시 할게요. 자, 들어요.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수권을 팔아줘 했고 지가 팔았어. 따라서 대금 5억을 갖고 튀어도 대리권 남용인데 대리권한 남용 반드시 대리권 남용 이 단어가 뜬다 했어요. 대리인이 자기 이익 배신했죠? 그래서 배임이란 말이 반드시 떠요. 배임적 대리행위 또는 의사표시. 자, 이 경우 이제 효과예요. 대리인이 대리권한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원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원칙 본인에게 유효. 그대로 본인은 돈 한 푼 못 받았어도 등기 넘겨줘야 돼요. 유효니까. 하지만 예외. 상대방 병이 대리인의 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가 돼요. 알알 무효. 원칙 유효, 알알 무효. 유효니까 책임진다, 무효니까 책임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소수로는. 비진이 의사표시 유추적용설이에요. 비진이 의사표시 유추적.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의사표시 전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무효니까 본인 책임 없다. 자, 그러면 4번 다시 봐요.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했다. 이 단어가 보이면 아,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알랄 무효 외우라 하겠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았대. 알알 중 첫 번째 알이네. 알았네요. 알알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책임이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맞는 지문. 이거 장난쳐요. 알았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 하면 X지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요. 대리권 남용.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 박으면 소유권 먹여준다겠죠? 좋은 거 할 수 있지. 보존행위로서. 그렇지. 소멸시효 중단도 할 수 있고 좋은 거. 오케이. 그러면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2번. 본인 허락이 없이 막 지가 샀어. 위반했죠. 무권대리. 따라서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니까 본인에게 무효. 대신 확정 무효냐 유동적 무효냐. 상대방 없네. 병이 없네. 갑이 추인할 상대방이 없네. 추인이 불가능하네. 따라서 이 무효는 처음부터 확정 무효. 절대 유효가 될 수 없죠. 추인이 불가능하니까. 정답. 자, 12번 갑니다. 대리권 없는 의리. 자, 의뢰 동그라미. 무권대리 사례 문제.
본인 갑을 대리해서 갑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 매매 대신 임대차 들어갔죠? 자, 그러면 무권대리 사례 문제군을 읽을 때 이제 무권대리인 그렇게 읽으면 돼요. 1번. 위 임대차 계약은 갑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자, 중심 잡아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 그렇죠? 추인 아니면 무권대리니까 무효겠잖아. 맞는 질문이요.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사례화했을 뿐이요. 그렇지? 2번. 갑 본인은 이 계약을 묵시적 추인할 수 있다. 묵시적 나오면 다 할 수 있어요. 명시, 묵시 다 할 수 있으니까. 세트. 그렇지? 3번. 병,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을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대. 상대방이 알았대. 자, 병, 상대방의 갑 본인에 대한 최고권은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알았으면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철회만 못하지. 최고권은 인정된다. 항상 우리 시험 지문은 알았다. 악의 적고 선의 악의에다 장난쳐요. 선의 악의에다 진짜 장난 많이 쳐. 그냥 선의 악의 나온 걸 중심으로 칵 잡아서 외워버려야 돼. 이제껏 우리 기출 많이 풀었는데 꼭 선의 악의로 파트에 장난쳐져 있죠. 정답 지문이. 반드시 선의 악의 나오면 확실히 정리해놔야 돼요.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하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볼 수는 있다. 악이니까 인정되지 않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정답이야. 정답. 최고권 인정됩니다. 정답. 4번. 갑 본인이 임대기간을 단축해서 이 계약을 추인했네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이 추인은 무효이다. 자, 이 지문 어려워요. 응용지문이요. 응용지문. 그래서 3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우리 기출 정확한 패턴. 정답 지문 다음에 낯선 지문, 어려운 지문을 박아요. 진짜요. 한두 번 지금 겪어본 게 아니잖아, 우리. 자, 이 동네, 이 4번 지문 동네가 어딘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동네. 본인이 추인했죠. 자, 추인 동네. 근데 추인을 어떻게 했어? 임대기간을 단축해서 추인했죠. 그러면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그대로 해주라고 했어. 그대로. 일부 절반만 추인한다거나 내용을 바꿔버린다든가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해주라고 했어. 이게 바로 변경 추인이에요. 무권대리인이 임대차 계약한 임대기간을 본인이 단축해서 추인해버렸죠? 기존 계약령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지. 변경 추인이야.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무효예요.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요. 그럼 이 지문을 통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요. 본인이 추인할 때는 의리한 무권대리한 법률행위 그대로 해줘라. 따라서 절반 일부만 추인하고 내용을 변경 추인하는 거 이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무효. 효력이 없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잘 나와요. 5번. 갑 본인이 추인하면 이 계약은 계약시로 소급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죠? 소급효력 법조문 그대로요. 아까도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 8번 나왔어요. 8번. 자, 정리. 1번도 법조문이에요.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란 얘기야. 그렇지? 명시묵시 세트. 악의의 병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권은 인정된다. 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본인 추인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일부 절반만 추인한다거나 내용을 바꿔버려서 추인하는 거 안 돼. 안 돼. 상대방이 그렇게 하세요 하지 않는 한 무효. 이런 추인은 무효. 소급효.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 이에 반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무권대리 본인 추인만 소급 유효.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파트에서 하는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이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통정무효 추인 훈련하시면 돼요. 자, 13번. 무권대리 느리 금은 을 동그라미 하시고 갑을 대리 본인이 갑이네요.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 전형적인 갑을병 대리 무권대리 사례 문제. 자, 옳은 거 동그라미. 그럼 옳은 게 나오면 기억, 니은 거기에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일단 읽어야죠. 기억.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했네 본인을.
자, 본인 갑주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성실의 원칙에 신식에 반한다. 자, 무권들이 상속받은 경우 추인 거절하는 거 할 수 없죠. 왜? 이 판례죠. 추인 거절은 신식에 반해. 너 안 돼. 배신 때리는 거야, 그거예요. 맞죠? 이렇게도 나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옳은 거 하나 나왔어. 기억에 동그라미. 병,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갑,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물어봤어.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을 때 장난 안 쳤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본인에게 물어봤고 발이 나왔고 거절로 끝났죠. 맞네. 그러면 기억, 니은 들어간 거 찾아.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그럼 1번하고 4번이죠. 그러면 디귿은 읽을 필요가 없어. 리을만 들어가서 찾아내야 돼. 리을. 그죠? 리을이 오르면 답은 4번. 리을이 틀리면 1번이니까. 디귿은 아무 의미 없어. 리을. 리을 바로 들어가야 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 본인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때 병, 상대방 병은 을, 무권대리인의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아이고 또 뭔 소리야. 정리 들어가 봐요. 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죠. 자, 그런데 본인이 야, 병, 얘 무권대리야. 등기 말소해. 청구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 병이 야, 우리 대리권 있어. 대리권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지 문제예요. 만약 그렇다면 맞는 지문.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이게 X가 되면 1번이 되겠죠. 리얼.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지금 몇 회죠? 31회 때 처음 등장했어, 리얼이. 즉, 무슨 얘기냐? 이 문제는 난이도 85점이에요. 틀리라고 내 문제. 틀리라고. 왜? 처음 등장하는 게 리얼. 이걸 알아야만 정답을 맞히게 했잖아요. 다른 걸 통해서 맞히라는 게 아니야. 오로지 리얼이 맞으면 답은 4번이고 이게 X면은 답은 1번이니까 처음 내는 판례를 정답지문, 온전한 정답지문이죠. 이게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 틀려도 돼요. 아무 이상 없어. 난이도 85점 90점짜리니까. 민법 총칙 10문제 중 틀리라고 낸 문제가 2문제쯤 돼요. 한 문제 2문제. 그 중 하나예요. 그때 31회 때. 틀려도 돼. 자, 이제 공부 한번 해봅니다. 그때는 틀려도 돼요. 지금 이제 기출이 됐으니까 해야 돼요. 기출이 되면 이제 해야 돼. 또 나올 수 있거든. 자, 봐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됐죠. 근데 지금 무권대리죠. 본인이 야, 병! 너 임마 무권대리냐. 무권대리니까 무효. 나한테 무효. 너 등기 무효. 말소해. 그러면 병이 아니야. 얘 대리권 있어. 즉 을한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병이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언뜻 보면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입증해라.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설명 들어봐요. 병한테 등기가 박혔죠. 병은 본인으로부터 산 게 아니라 제3자 대리인으로부터 샀죠. 아까 했어.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에서 3자한테 매매계약한 경우 이놈한테 등기를 박으면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대리권이 있다 추정. 기억나요? 본인이 아닌 제3자한테 계약했을 때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해줘. 그러면 대리권에 존재한다고 대리권이 존재 있다고 추정해주니까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입증은 넘어가는 거예요. 추정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거 총칙 동네가 아니라 물권법 동네예요. 등기 추정력. 자,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니까 병은 쥐가 입증할 필요 없지. 넘어가요. 갑한테. 갑이 야 병, 얘 대리권 없어. 갑이 입증. 추정의 효과. 입증이 넘어가.
이 리을 지문은 병 앞으로 등기가 됐죠. 자, 거기다 적어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대리권 존재 추정.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니까 병이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입증은 갑한테 넘어갑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니까 병 스스로 입증할, 병 무틀에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 추정되니까.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걸로 추정되면 뭘 지가 입증해?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대리권 없다. 반대 사실을.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야 돼요. 31회 때 이런 문제 틀려도 8점 넘는데 아무 지장 없어. 틀릴 문제 8문제만 정확히 틀려주면 8점 나오면 너 엄청 잘. 민법에 8점 나온 사람 그렇게 드물어요. 대부분 70점대 맞아. 70점대. 8점 넘은 사람들 학원에서 한 10명쯤 되나? 대부분은 7점대 맞아요. 7점대. 대부분은. 7점대 나오면은 잘 맞은 거예요. 민법이 7점 맞으면 학교는 절대 50점 밑으로 안 맞아요. 50점대. 아무리 못 봐도 50점대.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학교론하고 민법 둘 중 한 과목이 70점대 나와줘야 돼요. 70점대.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좀 60점 미만이 나와도 커버가 돼. 아셨죠? 안정권으로 합격하는 게 한 과목이 70점. 그게 민법일 수도 있고 학교론 잘하는 사람은 학교론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건 틀려도 된다는 얘기요. 실수 난이도 중하만 절대 실수하지 않으면 민법 7점 나옵니다. 7점대가 나와요. 7점대. 그래서 이거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등기의 추정력. 대리권이 있다 추정. 대리권이 있다 추정. 추정되면 병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입증은 갑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32회 때 나왔기 때문에 32회 때 쉬었으니까 올해 나올 수 있어요. 33회 때. 이런 식으로 한번 기출에 딱 뜨면 또 내버려요. 그런 기출 패턴이 또 있어. 그러니까 한번 기출 뜨면 재작년 31회 때는 틀려도 되지만 이제는 맞춰야 돼요. 한번 기출 뜨면.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옳은 것은 그럼 리을이 X니까 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갑이 반대사실. 저 대리권 없어. 갑이 입증해야 돼. X야 X. 병이 입증하는 거야. 병의 사선 거예요. 난이도 사항 딱 적으시고 리을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정답 1번이에요. 1번. 자, 단독 상속하면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식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대로 최고에 관한 법점은 그대로 니은. 그 다음 디귿을 한번 보죠. 이제 디귿은 아무 이 문제 푸는데 영향을 발휘를 못하죠. 이제 공부하느라고 보는 거예요. 병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 병이 무권대리인의 유권대리를 주장했네요. 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유권대리 상대방이 유권대리 주장합니다.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동네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자, 상대방은 반드시 판사님, 표현대리 성립해요. 대리권 없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해요. 제가 반드시 정확히 주장해 주라겠어. 따라서 얘 대리권 있으니까 등기 넘길 수. 유권대리 주장은 표현대리 주장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왜? 표현대리는 동네가 무권대리거든. 무권대리 동네인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잘 나와요. 유권대리 주장하고 표현대리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대리권이 있다는 유권 있을 유 이게 무권하고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권대리 동네에 속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동네가 다르네. 너는 유권, 나는 무권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표현대리 14번. 표현대리 옳은 것은 옳은의 동그라미. 옳은 것 했으니까 장난을 4군데 쳤다는 얘기죠. 자, 사선 그을 눈을 크게 뜨고 사선을 그어야지.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나요? 방금 했죠. 26회죠. 날려야지. 26회도 나오고 왼쪽 31회죠. 항상 기출은 반복됩니다. X 2번 포함되잖아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자, 중심 잡아요. 기본 대리권과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여야 돼요? 종류가 같아야 돼? 제가 애월하겠어요.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행위는 전혀 달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은 공법, 등기 신청. 근데 사법상 매매, 대리행위. 전혀 다르죠? 그래도 표현들이 성립해. 자, 이 말을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같은 종류 X 전혀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자, 중심 잡아요. 기본 대리권에 중간 읽고 마지막 복대리권이 포함되는지 마는지 판단해봐요. 기본 대리권에 복대리권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되지. 기본 대리권 안 되는 놈이 없어요. 다 돼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일상가사대리, 등기신청, 복대리, 표현대리권 안 되는 놈이 없어. 안 되는 놈이. 심지어 사자까지, 라이언까지 되죠. 라이언, 사자, 심부름권. 라이언 아니에요. 심부름권. 다 기본 대리권인데. 그러면 기본 대리권에 복대리권 포함된다. 맞죠? 정답이야. 그래서 표현대리에서 복대리권이 기본 대리권 된다. 표현대리 성립한다가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정답. 4번. 수요표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자, 수요표시 제가 했나요? 엊그저께? 어느 학원은 시간상 못해서. 자, 지금 합니다. 수요표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소멸 후 표현대리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대리권 수요표시는, 자, 생각나요? 갑이 지점장한테, 병, 내가 내 대리인을 보낼 거니까 가면 담보집 좀 잘 좀 해줘. 근데 대리권 안 줘버렸죠? 자, 이 수요표시할 때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 이렇게 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대리인, 대리권이란 말 안 써도 수요표시라고 볼 수 있으면 수요표시 표현대리가 돼요. 대리권, 대리라는 표현은 사용이 한정된다? 아니야. 한정되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는다. 자, 5번.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고 싶어요? 한번 찾아봐요. 두 줄짜리에서 뭘 끌어내야 될 것인지. 소멸 후 표현대리 일단 성립했죠.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 근데 이놈이 기존 담보대출권을 대리권 소멸을 한 게 아니라 권한을 넘는 매각을 해버렸어. 은행 가지 않고 매각해버렸어. 소멸 후에. 그러면 항상 125조든 수요표시든 129조 소멸 후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권을 행사해야지. 은행 찾아가야지. 지가 팔아 제끼면 권한을 넘었죠. 그러면 수요표시 소멸 후가 아니라 중간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로 성립해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났지. 자,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에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했죠. 넘었죠. 이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이에요. 쉬워. 크게 떠봐 눈을. 권한을 넘었죠? 그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야.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해요. 수요표시 소멸 후가 아니라 넘은 표현대리 중간놈으로 성립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넘었구나. 그러면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지. X 사상 긋고 성립할 수 있다. 꼭 수요표시에서는 대리인, 대리권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복대리권, 기본대리권 된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다음 2번도 아주 잘 나와요.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고요. 유사, 비슷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달라도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유권대리는 무권대리와 다르지. 따라서 표현대리장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공부하라고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중심 잡고 복습하시는 거예요. 15번.
표현들이 옳은 것. 자, 또 옳은 것 나왔어. 자, 옳은 동그라미. 32회 작년 거예요.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이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도 125조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아이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낯설죠? 낯선 집은 처음 만났어요. 30년 만에 처음 만났어. 그러면 처음부터 연구하지 마. 물음표야. 물음표. 낯선 집은 물음표예요. 연구하지 마. 연구는 좀 이따 답을 못 골라서 찍어야 될 때 연구하는 거예요. 자,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법리 유추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자, 표현대리 성립하면 그대로 책임져 줘야 돼요. 전적인 책임.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지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어요. 이거 4번 나왔어. 이거 충분히 공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10월달 되면 다 공부해요. 이거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날릴 수 있어요. 책임 경감할 수 감경 못합니다. X 3번 129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뭔 소리야. 물음표. 물음표. 4번 또한 129조 116조가 나오고 물음표. 짜증나. 물음표. 4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표현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죠? 무효죠?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정답이요. 정답.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무효. 2번째, 대리인으로 안 판 경우. 그러니까 1번 몰라. 3번 뭔 소리야. 정답 4번에 딱 나와요. 4번에. 5번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되어 있다. 또 나왔죠?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동네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3번 129조가 나오고 126조 조문 숫자가 나온 건 작년 32회 때 처음이에요. 공인중개사에서. 1번 125조 나오죠.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러면 1번도 125조 숫자 나왔고 3번도 129조 126 숫자 나왔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지문 하지 않아요. 1번하고 3번에 정답지문 박지 않아.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몇 조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조문 숫자 박으면서 정답지문 하면 그건 출제위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따라서 1번, 3번은 말 그대로 정답지문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여기가 사법시험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뭔 법 조문을 외울 거예요. 그래서 정답지문 아니야.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4번. 이거 별 3개짜리죠. 표현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요. 무효 안 돼. 대리인으로 안 팔아서 안 돼. 당연히 여기다 정답 박을 수가 없어요. 2번하고 4번하고 5번에서 정답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다 정답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합니다. 3번부터 합니다. 129조 표현대리는 소멸 후 표현대리예요. 자, 몇 조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문제 푸는데. 자, 129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끝났어. 무조건 무효하고 대리 안 팔았어. 그 뒤에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나면 무조건 있다야. 있다. 제가 얘기했죠. 표현대리는 눈을 크게 뜨면 되게 쉽다고.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지만 정리 그냥 단순하게 하면 4번 지금 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로지 무효하고 우리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지 것처럼 팔았어. 거기만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고 우리 지문 중에 어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찍어도 되지만 표현대리권은 기본대리권 제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기본대리권 다 된다고 했지. 125조, 129조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을 해서 고난을 넘어버리면 고난을 넘은 126조 표현대리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고난을 넘으면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예요. 표현대리가. 이게 바로 3번 지문이 그 위에 있는 14번, 5번 지문하고 똑같아요. 5번 지문하고. 소멸 후 표현대리가 129조거든. 숫자로 하면. 129조를 기본으로 해서 넘으면 고난을 넘으면
129조가 아닌 고난을 넘은 126조 표현들이 중간놈으로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도 지금 어렵지만 계속 나중에 시간이 몇 달 지나면 이해됩니다. 최근에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그걸 통해서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겠지. X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은 뭐냐? 본인이 갑이 을한테 수권 안 했어. 근데 을한테 대리권 수여했다고 병한테 통보했어. 전화했어. 지점장 사건. 그런데 병한테 온 놈이 을이 아닌 통보받은 그놈 아닌 이상한 놈이 온 거야. 통보받은 상대방 이 위의 의자와 했죠. 통보받은 상대방 즉 병한테 간 게 아니라 딴 놈한테 갔네. 여기는 병한테 간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 갔네. 타인이 즉 을이 갑이 전한 병 위의 의자와 대리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그죠? 우리 병 찾아가야지. 병한테 전화했으니까. 근데 전화한 병이 아닌 다른 놈을 찾아갔대. 그러니까 수요표시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처음 등장했어 이런 지문은. 그러니까 정 찍을 때는 분석을 해야 돼요. 민법은. 본인이 타인한테 수권을 안 했는데 대리권 줬다고 누군가에게 통보 전화했다고. 그런데 수권 받지도 않은 이 타인이 전화받은 그놈 이의자와 대리행했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놈한테 찾아가야겠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왜? 저기다 정답 주는 방법은 나머지를 다 X짐을 해놓던가 그런 식으로 해요. 4번에 공부 많이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4번에 옳은 지문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 1번 만난다 하더라도 3번 만난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물음표하고 가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2번에 답을 박아놓던가 4번에 옳은 지문으로 박아놓던가 5번에 옳은 지문으로 박아놓던가 그런 식으로 박아놔요. 수요 표시 표현들이는 안 중요해. 우리 표현들이에서는 그냥 절대 정답 지문으로, 절대란 말은 성립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조문 숫자로 박아버렸죠. 그러면 더욱더 낮아져요. 더욱더.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은 지금 32회 작년 거잖아요. 앞에 작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총칙이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이렇게 낯선 지문 막 내고 1번 숫자도 박아버리고 그냥 수험생이 작년에 많이 당황했다고. 앞부분에 어려운 분이 만나면 멘붕에 빠져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해. 에이 오래 안 됐군. 왜라기 민법 어려워. 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 문제 동그라미하고 넘어가. 물권법 가니까 이제 답이 막 보여. 중요한 데 다 박아놨거든. 장난도 많이 안 치고. 그래서 산 거예요 작년에. 물권법까지 이런 식으로 내버렸으면 작년 민법은 망한 거예요 완전히. 근데 절대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파트가 어려우면 나머지 파트는 쉽게 내줘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느낌상 작년에 민법이 어려웠지 그건 앞부분 때문에 느낌일 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세긴 셌지만 뭐 완전 꽝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지. 무난하게 다 7점 맞았어요. 7점 때.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모르는 지문, 어려운 지문 만났다고 당황하지 마라.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다 보면 내가 공부하는데 답이 있으면 맞추는 거고 없으면 버려버려. 8문제는 동그라미 치고 버려버려도 아무 이상 없어. 8점 맞는데. 그런 훈련을 평소에 문제풀면서 하셔야 돼. 자, 됐네요. 표현드릴게 다 했네. 10분간 쉬고 무효갈게.